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체제의 강의 동영상을 이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 동영상 내용이 디스크였죠, 디스크. 즉 이제 퍼시스턴스 쪽에 있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하드 디스크의 동작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리고 원래 순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이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파일 시스템. 가장 심플한 파일 시스템의 기본 내용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아마 끝나면 보관까지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컨커런시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파일 시스템, 디스크 스케줄링은 뭐 지금 실제 하드디스크를 거의 안 쓰니까 요거는 하드디스크는 이제 기본 내용 때문에 하긴 했지만 디스크 스케줄링은 일단 안 하고 파일 시스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컨커런시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락 기법, 그 다음에 세마포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사실 컨커런시 관련한 부분은 OS가 어떠한 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메이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락 기법이든 세마포어 기법을 쓸 때 그거를 실제로는 여러분은 그냥 그 명령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실제 그거를 구현하는 거는 하드웨어의 명령, 인스트럭션으로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스트럭션을 컨커런시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인스트럭션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OS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기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락에 대한 개념, 그다음 세마포에 대한 개념 정도만 컨커런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커런시라고 하는 거는 동시성,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동시성, 컨커런시는. 그래서 이 컨커런시라는 컨셉이 왜 나오게 됐는지 부분들을 일단 보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어떠한 컨커런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이번 챕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챕터는 챕터 26입니다. 네, 저희 교재 챕터 26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레드라고 하는 것 를할 거고, 그럼 왜 멀티 스레드를 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까지 멀티 프로그래밍 또 멀티 프로세스를 했었죠. 근데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게 뭐고, 왜 멀티 스레드라고 하는 게 나왔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혀 우리가 컨커런시를 고려하지 않고 만약 프로그램을 짰을 경우에, 코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나이브한 솔루션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레드.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할 때 이 스레드라는 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면 뭐 스레드 하면 여러분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면 싱글 러닝 프로세스라고 일단은 이제 많은 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또는 얘는 이제 프로세스라고도 해도 되죠. 프로세스를 수행을 할 때 그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일 그 수행 단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 개의 수행 단위로 나눌 수 있고 그 각각의 개별 수행 단위를 스레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상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스레드를 이해할 때 이제 사람들과 많이 스레드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저도 그 당시 이제 그 박사과정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이쪽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처음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주변에 있던 이제 석사 박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설명이 좋을까? 뭐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설명 방법들을 듣다가 제가 아 이게 참 좋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요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예입니다. 만약에 이 스레드를 설명할 수 있는 더 좋은 어떤 예가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셔도 됩니다. 그건 충분히.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행렬 갑자기 제가 이제 약간 예전에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과는 당연히 행렬을 배웁니까? 그런데 요즘은 행렬을 안 배우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뭐 근데 아무튼 행렬 곱을 한다라고 해요. 2x2 행렬을 곱한다고 그러니까 행렬 곱셈을 한다라고 할 때 2x2 얘도 2x2 매트릭스고 얘도 2x2 매트릭스잖아요. 얘를 곱하면 우리는 아웃풋으로 6이 나오죠. 뭐 그러니까 AE 곱하고 더하기 B 곱하고 AF 곱하고 BH 곱하고 C 곱하고 DG 곱하고 CF 곱하고 DH 곱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 곱을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렬 곱을 하나의 그 연산으로 하나의 익스큐션 유닛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니 이 각각의 것들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수행 단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익스큐션 유닛을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다른 4개의 익스큐션 유닛을 둘 수 있고 이 각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수행해서 하나의 최종 결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그래밍 코드는 예를 들면 위에 프로세스 A와 같이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나의 큰 익스큐션 유닛으로 가져갔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잘게 나눠서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단위의 수행 익스큐션 유닛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구분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각각의 개별 익스큐션 유닛들을 스레드라고 부른다는 거죠. 스레드라고. 이렇게 하면 스레드가 대충 이해는 되시나요?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좋은 설명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레드의 기본 개념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 교재에서 보면 스레드를 라이트 웨이트, 좀 가벼운 의미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벼운 의미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다음 페이지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레드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그래요.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어떤 시스템 콜을 쓰죠? 포크를 쓰죠. 포크를 써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합니다. 우리가 포크를 써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포크가 선언됐던 그 시점에서 페어런트 프로세스의 모든 코드와 데이터와 힙과 스택이 복사가 되죠. 카피가 돼서 차일드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익스큐션 유닛이 필요해. 그래서 프로세스 단위로 계속 생성을 하게 되면 계속 코드와 데이터와 힙과 스택이 계속 카피돼서 개별 프로세스마다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당연히 가져야 되니까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갖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익스큐션 유닛을 만들 때 필요할 때마다 함수 호출하듯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한다면
코드와 데이터와 히카 스택 모두가 복사되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에 부담이 크죠.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약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가 4기가였으면 우리가 만약에 4기가를 다 쓰고 있다 그러면 포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면 또 4기가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생기고 포크를 통해서 또 프로세스를 만들면 또 다른 4기가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은 우리가 멀티 프로세스 환경이면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피지컬 D램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또는 올라오더라도 일부만 올라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올라오지 못한 어떤 데이터나 코드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스토리지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계속 이제 생성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코드나 데이터와 같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바뀌지 않는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바뀌지 않는 코드와 데이터가 동일한 코드와 데이터가 카피가 돼서 메모리의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공간의 사용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프로세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스레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스레드에 대한 API는 여러분이 이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면 얘는 여기가 코드와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가 합쳐져 있는 거죠. 스태틱 데이터가 합쳐져 있고 코드와 힙은 공유를 하고 스레드는 스택만 본인의 스택만 따로 할당을 받게 됩니다. 즉 프로그래머 코드와 힙은 공유를 하고 스레드가 생성이 되면 해당 스레드에 대한 스택만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2개, 3개 생성하는 것에 비해서 스레드를 2개, 3개, 4개 생성하는 것이 메모리 사용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좀 가벼운 의미의 이 가볍다는 것은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프로세스라는 거죠. 즉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할 때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에 비해서 스레드를 새로 생성했을 때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이 적다. 왜? 스택만 할당. 그 새로 생성된 스레드에 대해서는 해당 스레드에 대한 스택만 할당하면 되니까 인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익스큐션, 어떤 동작이 필요해서 어떤 새로운 뭔가를 그런 익스큐션 유닛을 새로 생성을 할 때 프로세스 단위로 생성하는 것보다는 스레드 단위로 생성을 하는 것이 메모리 사용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프로세스가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도 있지만 특히 여러분이 아마 자바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많이 하실 건데 멀티스레드 최근에는 멀티스레드 프로세스가 이제 대세인 거죠. 그러면 스레드는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는 공유를 하고 스택만 따로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스레드는 그러면 이 해당 스레드가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테이트들, 이 해당 스레드가 수행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PC,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라든가 레지스터라든가 스택의 값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정보는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프로세스별로 메모리에 저장해서 관리하듯이 해당 스레드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또한 메모리에 저장돼서 OS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스레드가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TCB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 아니라 스레드 컨트롤 블락인 거죠. 따라서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과 동일하게 하나의 스레드가 수행하다가 다른 스레드가 수행하게 되면 언제? 타임 슬라이스. 이제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가 바뀌면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가 무슨 프로세스가 바뀔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스레드용 타임 슬라이스가 있으면 해당 프로세스 안에서 그 또 다른 타임 슬라이스에서 스레드도 컨텍스트 스위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T1 스레드가 있고 또 다른 T2 스레드가 있으면 T1에서 T2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는 T1의 TCP, T1이 현재 멈춘 상태에서의 모든 정보를 T1의 TCP에 저장하고 새로운 스레드 T2를 수행하기 위해서 T2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세팅하죠. 그건 어디서 와? T2의 TCP로부터 가져와서 복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그대로 있는 거죠.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스택의 위치만 달라집니다. 코드와 데이터와 힙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싱글 스레드인 경우, 멀티 스레드인 경우 우리가 스레드를 또 만약에 또 생성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택만 할당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스택 3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각각의 스레드는 개별 스레드별로 스택을 따로 할당받는다. 코드 데이터 힙은 원래 프로세스의 코드 데이터 힙을 공유한다. 즉, 스레드 1과 스레드 2와 스레드 3은 이 코드 데이터 힙은 공유하고 스택만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OS에 뭐 PCB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CB 뭐 프로세스 1에 대한 PCB, 뭐 2에 대한 PCB, 3에 대한 PCB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뭘 우선적으로 수행할 거냐는 거는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프로세스 1이 수행되다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프로세스 2가 수행되면 PCB 2에 대한 데이터가 리스토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이 만약 수행된다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이 프로세스의 수행 데이터는 PCB2에 저장되고 PCB3의 데이터가 PCB3에 있는 정보가 리스토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TCB가 있으니까 또 이 TCB도 스레드 스케줄러라고 있어요. 스레드의 수행 순서를 결정하는 스레드 스케줄러가 있긴 한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스레드 스케줄러는 우리가 따로 뭐 명확히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따로 하지 않으면 OS에서는 사실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OS가 그냥 거의 랜덤하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스레드 스케줄러는 따로 아마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고 뭔가 고급 OS나 이렇게 할 때 그다음 TCB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CB를 보면 보통 뭐 프로세스 아이디도 있고 쭉 하다가 이제 그다음 프로세스 블락을 가르치는 PCB를 가르치는 이제 포인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PCB와 PCB들은 다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긴 이제 이 해당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몇 개 있는지 그래서 스레드, 뭐 첫 번째 스레드, 그 다음에 그게 또 다음, 이 TCB도 해당 프로세스의 안에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세스 A 안에 스레드가 3개 있고, 프로세스 B에 스레드가 하나 있으면, 프로세스 B에, 그러니까 프로세스 A에 해당하는 PCB에 이제 TCB가 스레드의 컨트롤 블록들이 각각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프로세스 B에는 이제 또 스레드 하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 안에 물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앞에 얘기했던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로 프로세스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스레드를 생성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메모리 유시지 측면에서,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스레드는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싱글 러닝 익스큐션 뭐 유닛 뭐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사용량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멀티 스레드를 하면 무슨 장점이 더 많아? 그건 기본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싱글 CPU를 고려를 합니다. OS에서는 우리는 싱글 CPU를 고려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 지금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코어가 어떻게 보면 CPU가 여러 개 있는 멀티코어 환경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CPU가 여러 개 있다면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멀티코어죠, 멀티코어. 멀티코어를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현재 수행 중인 게 프로세서 하나에 만약 하나밖에 없으면 이 프로세스는 예를 들면 싱글 프로세스 CPU 하나에서만 동작을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CPU 2와 CPU 3은 그때는 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싱글 프로세스를 서로 다른 익스큐션 유닛인 스레드 1, 2, 3로 구분을 하면 예를 들면 스레드 1은 CPU 3에 스레드 2는 CPU 1에 스레드 3는 CPU 2에 각각 할당을 하게 되면 하나의 싱글 프로세스를 CPU 1에서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대비 CPU 1, 2, 3에 스레드 각각 1, 2, 3를 할당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해당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겠죠. 자, 이런 건 패러럴리즘이 좋은 거죠.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패러럴 하다는 거랑 컨커런트 하다는 거는 달라요. 패러럴은 물리적으로 정말 병렬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컨커런트 하다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병렬적으로 동작은 안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컨커런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패러럴 컴퓨팅 하면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패러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멀티코어, 그러니까 프로세싱 유닛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싱글 CPU에서도 여러 개의 프로세스 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컨커런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건 물리적으로는 프로세싱 유닛이 하나지만, OS가 뭔가의 짓거리를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타임 쉐어링이라는 걸 써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 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작하는 것처럼 일루전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컨커런시입니다. 그래서 패러럴과 컨커런트는 다른 의미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글 CPU가 있을 때도 예를 들면 우리 시스템에 예를 들면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스레드 1, 스레드 2 있을 때 스레드 1에서 만약 IO가 발생했거나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면 얘는 이 IO가 올 때까지 또는 폴트가 해결돼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의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올 때까지 그냥 CPU는 놀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의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다면 하나의 스레드에서 IO가 발생하거나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얘는 잠깐 쉬고 즉 레디가 되고 스레드 2가 수행되면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싱글 프로세스 그러니까 하나의 익스큐션 유닛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서로 다른 execution 유닛인 스레드로 나눠두면 우리가 훨씬 더 CPU utilization 또는 퍼포먼스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있을 순 없죠. 우리가 그래 그럼 스레드를 통해서 우리가 성능이나 성능도 이득을 얻고 당연히 CPU 유틸라이제이션도 좋아지고 메모리 유시지 측면에서도 프로세스를 계속 생성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스레드는 그냥 좋겠네. 그냥 스레드 멀티 스레드로 쓰면 돼.
끝. 그러면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죄송합니다. 컨커런시라고 하는 챕터가 없었겠죠. 우리가 이런 스레드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지만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걸 이용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우리가 기존에 프로세스만 있을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각각의 개별 프로세스가, 각 개별 스레드가, 이제 P스레드가 이제, 요게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이제 수행을 시킬 때, 개별 스레드가 어떤 순서로 수행될지가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 이 코드를 여러 번 반복을 할 때, 예를 들면, 스타트 러닝하고, 스레드 1, 스레드 2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1과 스레드 2를 각각 순서대 1, 2의 순서대로 수행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타트 러닝을 그러니까 수행을 시작해서 스레드 1을 수행하고 1을 생성한 다음에 1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2를 생성한 다음에 2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각 스레드가 생성되는 순서는 1인데 러닝되는 순서는 2,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무슨 큰 문제냐? 스레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돼도 되지 않느냐? 맞아요. 이 자체는 뭐 이 순서가 넌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코딩을 짜고 수행을 시키고 나서 어떤 수행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수행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땐 어디가 문제지? 라고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우리가 특정 시간에서 어떠한 스레드가 수행됐고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디버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멀티스레드 같은 걸 할 때 나중에 여러분 자바 같은 거 하실 때 어떤 팁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멀티스레드뿐만 아니라 개별 스레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해당 스레드를 수행할 때 앞에 뭐 특정 문자를 찍도록 한다든지 디버깅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순서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뭐 문제가 발생하든지 했을 때 그러면 그 순서들을 체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식의 그 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스케줄링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OS는 개별 스레드의 수행 순서를 non determinist하게 결정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크리티컬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겁니다. 레이스 컨디션. 레이스 컨디션은 뭐냐? 이거는 서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쉐어드 데이터, 보통 쉐어드 데이터라고 하면 얘는 글로벌이겠죠? 쉐어드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을 해서 값을 업데이트, 변환, 모디파이, 업데이트, 바꾸려고 하는 상황을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들었습니다. 자, 스레드 1도 카운터라고 하는 이 카운터는 글로벌 베리어블이에요. 글로벌 베리어블이니까 해당 프로세스가 수행돼서 끝나고 엑시트가 될 때까지 얘는 비저블 하죠. 해당 프로세스에 어디에서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스레드 1도 카운터를 사용하고 스레드 2도 카운터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스레드 1은 글로벌 베리어블인 카운터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을 1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가시킨 값을 카운터에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스레드2도 똑같아요. 얘가 카운터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1을 증가시킨 다음에 1을 증가시킨 값을 카운터에 다시 두는 거죠. 만약 우리가 스레드 1과 스레드 2를 수행시켰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스레드 1에 의해서 값이 플러스 1 되고 얘에 의해서도 플러스 2가 돼서 플러스 1이 돼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2, 즉 12라는 값이 카운터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스레드 1, 2가 스레드 1, 2가 카운터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을 카운터에 있는 값을 둘 다가 스레드 1이 뭐 다른 CPU에서 돌고 스레드 2가 다른 CPU에서 돌 수도 있죠. 메모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글로벌 베리어블은 카운트에 동시에 접근한다고 해요. 또는 싱글 CPU에서도 상관없고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카운터의 값을 참조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어떤 연산을 하고 그 연산된 결과를 갖고 카운터의 값을 업데이트, 모디파이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1, 2, 3, 4, 5, 6 이 순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 스레드 1이 카운트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시킨 상태에서 그 값을 카운트에 업데이트하기 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스레드 2가 수행돼서 카운트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1을 증가시키고 카운트에 있는 값에 1이 증가된 값을 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10이 갔을 거고요. 10 더하기 1인 11이 스레드 1의 템프에 담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면 카운터는 여전히 스레드 1에 의해서 업데이트 되기 전이니까 10이고 템프에 10 담기고 10 더하기 1이 된 11이 템프에 담기고 이 11이 카운터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스레드 1에 그 다음 남은 요 명령어가 수행이 되면 요때 템프는 11이 되겠죠. 왜? 스레드 1에 수행 중이었던 레지스터 값들, 컨텍스트를 그대로 리스토어하니까 멈췄을 때 템프에 담겨있던 데이터는 11이니까 그럼 11 카운트에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레드 1과 스레드를 수행하게 되면 카운트의 값이 11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웨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쟁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스 컨디션을 얘기할 때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스레드가 공유하는, 그러니까 공유하는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해서 값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케이스, 즉 공유 데이터에 대한 쉐어드 데이터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멀티플 스레드가 여러 개의 스레드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쉐어드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웨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티컬 섹션은 뭐예요? 뭔가 크리티컬, 중요한 섹션,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위에 이제 나오는데 크리티컬 섹션은 어떤 코드의 일부분이에요. 코드의 일부분인데 이 코드는 쉐어드 베리어블, 쉐어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어떤 쉐어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코드인데 이때 하나 이상의 모아된 원스레드, 하나 이상의 스레드에 의해서 수행돼서는 안 되는 특정 코드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해당 크리티컬 섹션은 무조건 이 해당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할 때는 무조건 오로지 하나의 스레드만 수행돼야 된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 해당하는 코드를 수행하는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아토미시티, 원자성이라고 부릅니다. 원자성.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코드를 앞에 있는 걸 짜면 이런 식의 코드 비슷하게 짤 거예요, 여러분이. 카운터는 카운터 플러스 1 이렇게 i는 1부터 7, 뭐 10의 7승까지 해서 하나씩 증가하시면서 카운터의 값을 쭉 늘려가는 거죠. 누적 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은 카운터는 카운터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한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얘를 인스트럭션 레벨, 명령어 레벨로 여러분이 아시기로는 어셈블리 수준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우리는 항상 인텔 아키텍처니까 인텔 바이 86 32빗 바이 86 아키텍처니까 이게 뭐냐면 요 카운터의 주소예요. 카운터라고 하는 글로벌 베리어블의 주소입니다. 얘는 카운터라고 하는 글로벌 베리어블의 글로벌 베리어블의 메모리 주소. 이가 담겨 있는 메모리 주소예요. 그럼 이 주소에 가서 그 값을 가져와서 EAX라는 얘는 레지스터입니다. 이 레지스터에 담으세요. 그리고 이 레지스터에 있는 값과 1을 더하세요.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다시 해당 타겟 메모리로 주소로 가서 업데이트 하세요라는 실제 하이레벨 랭귀지에서는 한 코드지, 한 라인이지만 어셈블리, 이걸 수행할 때 어셈블리는 이 세 개의 라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레이스 컨디션에 의한 문제가 언제 발생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스레드 1이 수행돼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요 라인이 요 라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템프는 카운터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하는 값을 가져와서 뭐 문자로 하건 뭐 템프 플러스 1까지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T1, 스레드 1의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스레드 2의 스테이트를 리스토어해요. 리스토어를. 자, 그러면 요때까지 수행된 걸 보면 프로그램 카운트 이거는 이제 그때 100이고 105고 108인 거예요. 즉 얘는 얘 수행하고 그다음 얘 수행한 다음에 원래는 108을 수행해야 돼. 그다음 넥스트니까 요 명령어가 있는 게 100이고요. 요 명령어가 원래 105에 있는 거예요. 메모리 주소 105에 있다고 해요. 아니면 이렇게 이거 아니구나. 길이 크기를 보니까 크리티컬 섹션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기 전에 PC가 100이고 그다음에 무브가 105 주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add가 주소가 108에 있는 거예요. 108에 있고 그때 EAX는 처음에는 비어져 있는 값이었다가 카운터가 만약 50이라면 글로벌 베리어블 카운터가 50이면 EX는 50이 됐고 얘를 수행했을 때 51이 됐을 거예요. 카운터는 여전히 업데이트가 죄송합니다. 안 됐으니까 50이죠. 그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T2가 갔어요. T2는 코드는 당연히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죠.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은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얘도 이 짓을 하는 거죠. 카운터에 있는 값을 갖고 왔어요. 105에서. 갖고 와서 당연히 EX가 다시 50이 되죠.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스레드 1의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EAX랑 스레드 2의 레지스터 EAX는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거죠. 그러면 스레드 1의 EAX 값은 어디에 있어? 어떻게 알아? 스레드 1의 TCB를 보고 스레드 2의 EAX 값은 스레드 2의 EAX EA, 스레드 2의 TCB에 있는 EAX 레지스터 값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으니까 카운터에서 가져와서 50으로 됐어요. 그 다음 add 했어요. 그러니까 51이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얘는 113 메모리 주소에 있는 명령어예요.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51에 있는 값을 EAX 값을 메모리로 업데이트스가 카운터가 51이 됐죠. 그리고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레드 2는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어디에? TCB 뭐 예를 들면 2에 저장하고 TCB 뭐 1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보여주지.
TCP1으로부터 값을 가져와서 다시 리스토어를 하죠. 그때 108이었었어요. 가져오고 EAX 값 50일 가져왔어요. 카운터 값 지금 여기 실제 카운터는 51이 됐는데 요때는 얘는 지금 요 상태로 이해하는 거죠. 얘는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얘가 인식하고 있는 게 50이라는 거지. 가져와서 51인 거죠. 그럼 얘를 수행을 해요. 얘를 수행하면 PC 프로그램 카운터가 113이 돼서 51이 카운터에 저장이 되죠. 그럼 카운터는 최종 5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고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스레드 1이 먼저 수행됐든 스레드 2가 먼저 수행됐든 수행 순서는 상관없이 우리가 만약 정상적으로 하나의 스레드가 끝나고 그 다음 스레드가 수행이 됐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12라는 거예요. 12. 아니 12란다. 52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스레드 중간에 카운터라고 하는 쉐어드 데이터에 접근하는 코드, 즉 카운터는 카운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카운터라고 하는 글로벌 쉐어 베리어블에 접근하는 이 코드를 수행하는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레이스 컨디션을 없애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법은 아, 요 move, add, move 값을 가져와서 업데이트 값을 바꿔 연산의 결과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이 세 개의 어셈블리 코드가 수행되는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이스 컨디션을 해결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슈퍼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명령어의 조합을 아토믹하게 수행시키는 겁니다. 아토믹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울 이 컨커런시를 할 때는 이 음, 다양한 이 새로운 슈퍼 인스트럭션, 아토믹하다는 게 뭐냐면 수행이 시작됐으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는 거죠. 즉, 시작됐으면 끝인 거죠. 중간에 멈췄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된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걸 아토미시티라고 해요. 그렇죠? 아토미시티라고 어떤 인스트럭션이 아토믹하게 수행된다는 것은 수행이 시작됐으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다른 외부의 무언가로 인해서 중간에 수행 과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토미시티를 보장하는 인스트럭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기법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서포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값을 넣어서 바꾸고 다시 업데이트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령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xadd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1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넣으세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인스트럭션 레벨의 어셈블리 명령어를 하나의 명령어로 바꿔버리면 얘는 중간에 끊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토믹하게 수행되는 명령어들을 하드웨어, 즉 그러니까 그 CPU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배우셨죠? 네, 여러분 컴퓨터 구조 때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이런 명령어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중간에 끊겨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만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실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든 리눅스든 어떤 뭐 DB, 몽고DB 뭐 여러분이 사용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실제 보면 이 컨커런시의 버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채 확인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결국 하드웨어에서
가능한 이런 슈퍼 인스트럭션, 아토믹하게 수행될 수 있는 슈퍼 인스트럭션을 제공하고, 이걸 활용해서, 이런 인스트럭션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컨커런시 문제를 최대한 막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뒤에 보면 그런 기법이라기보다는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거 인스트럭션이 제공된 걸 사실 여러분이 알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엑셀 뭐 어셈블리 레벨에서 여러분이 코딩을 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 내가 어떤 크리티컬 섹션이야. 그래서 얘는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해야 돼. 할 때 그 예를 들면 앞에 있었던 우리가 아까 얘기한 얘가 크리티컬 섹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보호해줘. 이제 보호 끝났어. 요 뭔가를 넣어줘야 돼. 그걸 이제 나중에 저희는 이제 가장 크게 얘기하면 락이라고 하는 걸 해줄 거예요. 그래서 락을 해주면 이 락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스트럭션이 제공이 됩니다. 나중에 패치 앤 셋, 컴페어 앤 스왑 뭐 이런 형태의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저희 교재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실제 컴퓨터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큰 개념, 큰 개념은 사실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큰 개념은 동일하고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구현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 타입에서 구현하는 방식, 인텔에서 구현하는 방식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 내에 있는 코드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수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뭐 단순한 이런 슈퍼 인스트럭션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어떤 다양한 기법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인스트럭션을 활용해서 어떤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컨커런시의 핵심은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할까는, 그러니까 왜 보호하냐?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는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니까 비정상적인 수행 결과를 얻게 되니까 크리티컬 섹션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해서 이 해당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할 때는 다른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에서 그 수행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한다. 크리티컬 섹션 자체가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 스레드란 놈이 뭐냐? 스레드란 놈이 뭐고 그걸 사용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가 생성이 되게 되면 프로세스 내에 있는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으니까 프로세스의 코드, 데이터, 힙은 공유하고 스택만 스레드별로 할당을 한다. 이런 스레드를 통해서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패럴리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싱글코어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IO나 이런 다양한 그 익스큐션들을 오버래핑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점이 있지만 레이스 컨디션, 가장 대표적으로 레이스 컨디션에 의해서 뭐 물론 이제 수행 순서가 넌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건 또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뭐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공유하는 어떤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어떤 공유하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걸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의 특정한 코드 영역은 어,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구간이 있다. 그걸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는 명령어는 아토믹하게 수행돼야 된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아토믹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건 하드웨어에서 어떤 슈퍼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 거지만 이것만으로 다 할 수는 없고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활용해서 컨커런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컨커런시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분이 뭐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컨커런시 분야에서는 뭐 컨커런시에서 여러분이 뭐 성능을 계산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컨커런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어서 제가 어, 컨커런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락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마포어 그다음에 데드락 이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뭐 저희가 다 개별 챕터들을 다 딥하게 다루고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이번 주 중에 몇 개 연습 문제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보시면 아마 시험 기말고사 때 좀 도움을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